네,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택 출신의 김재균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된 지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많이 체감이 되시나요? 예,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표정이 조금은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라는 또 계절의 탓도 있겠죠. 예. 거의 활동 기간 반절 이상은 코로나19랑 같이 지내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리두기 해제 그리고 앞으로 뭐 완전히 코로나가 물러갈 날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지금 학교 현장에도 변화가 그동안 많았죠? 예, 많았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대면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한창 이제 친구들을 사귈 나이인 우리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그런 친구들이 네. 친구들하고의 그 어떤 마음과 마음으로 달 수 있는 정 같은 걸 지금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이 되고 또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진짜 가야 돼, 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도 한다던데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들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버릇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워낙 비대면 수업이 많다고 보고 컴퓨터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솔직히 움직이는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하고 어떤 학교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매일같이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어색하다라는 친구들도 많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구 사귀는 거가 상당히 요즘 아이들이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서부터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사회성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인데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상황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더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이런 정서적인 측면을 좀 회복시켜 줄 만한 그런 일들, 사업 같은 것들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애들이 좀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대면 수업이 되면은 같이 학업도 중요하지만 친구와 친구의 정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새로운 학습 방법의 제시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아마 뭐 새로운 방안들이 더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런 활동 생각해 보면 뭐 현장 학습 아니면은 수학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인가요? 예. 현장 학습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현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장 학습을 늘리고 우리 그냥 지금 저한테 통화하시는 분도 뭐 수학여행 갖고 뭐 모든 추억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럼요. 중고등학교 때 기억, 초등학교 때 기억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갔던 생각은 지금 제 나이가 됐을 때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또 갔던 친구들하고의 어떤 얘기도 기억이 나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추억,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도 많았잖아요. 자료도 많이 나왔고 이런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던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또 비대면 수업을 받았을 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생활의
빈부의 격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활의 환경의 격차가 예. 그 친구들한테 그대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 왔을 때 그 수업의 방향을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은 켜놓고만 솔직히 비대면 수업은 감시는 계속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거하고 뭐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극복해 나가는 거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리 기성세대로서의 큰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원분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의 고민일 것 같고 또 새롭게 일을 하실 분들의 또 새로운 고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평택이죠. 예. 평택 그 임기 내에 인구가 좀 많이 늘었죠. 예, 평균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학교도 많이 생겨났나요? 지금 계속 저도 지금 평택교육청의 학교선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보면은 한 번씩 가면은 학교가 보통 많을 때는 6개까지 뭐 설립을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그러니까 평택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면 경기도교육청 심의 받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고독 신도시 같은데, 그다음에 소서벌 같은데 그런 데는 큰 광역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신도시가 생겨나서 학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평택 교육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따라붙는 게 이제 비평준화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평택이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평택이 특이한 게 지금 24년 전에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라는 3개 지역을 통합시킨 게 평택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그 지역 간의 갈등을 없애려고 평택이라는 하나로 묶으려고 평택시 내에서도 송탄시 지역이었던 데를 북부, 옛날 평택시 지역이었던 걸 남부, 그리고 평택군 지역인 안중이라고 그러죠. 그쪽을 서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와 시내권과 농어촌 간의 그 학교의 격차, 지역 간 격차, 그리고 학교 서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빨리 평준화가 돼야 된다라고 평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고교 평준화입니다. 이제 과거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에서는 뭐 비평준화라는 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고 그러면 뭐 평준화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택 지역 주민분들 의견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평준화로 가야 된다는 물론 일부에서 반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의 그 생각으로서는 명문고등학교라는 그 개념을 못 떨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봐가지고는 좀 더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환경만 지금 교육에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앞서서 이제 예를 들어주신 게 고교 평준화다 보니까 그러면은 반대 입장에서는 중학생 자녀가 공부를 잘할 경우에 이 평준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평준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도 같이 어울려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비평준화니까 중학교 때서부터 지금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런 것도 있지만 중학교가 돼서도 누구는 어느 고등학교 간다, 누구는 어느 고등학교 간다. 또 그것도 좀 학교 때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덕목이겠지만 못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아침에 차를 1시간 반씩 타고 가는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정신적인 비패도 상당히 올 것 같고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자고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멀리서. 예. 너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경쟁에 골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경쟁에서 뒤늦게 또 공부를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시기에 못하면은 그냥 그 하나의 불의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 기성세대 때는 그렇게 왔지만 지금의 애들한테는 지금의 청소년들 학생들한테는 이런 거는 좋은 대물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부작용 없이 고교 평준화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목표 지점은 27년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민공청회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재작년 고교 평준화를 계속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셔요. 예. 그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제가 도의원 맨 처음에 갔을 때 전반기 때는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교 평준화를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분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평택교육청이랑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평택은 고교 평준화가 가야 되는데 시기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하고 경기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 경기도는 평택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을 되고 있지만 경기도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광역 도시지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구도심권이 있고 지금 신도심권이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서로 폭 넓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서로 협력해 구도심권에 사는 분들과 신도심권에 사는 분들의 협력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좋은 형제의 동화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경기도에 좀 지금은 찾고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앞에서 뭐 리더해가는 예. 선출직도 하나 리더해가는 그 하나의 부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좀 이런 길고 넓은 안목으로 구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경기도민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에서 의원님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고맙습니다. 김재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